부상으로 남은 시즌을 결장했을 뿐만 아니라 고향인 크로아티아 내셔널리그로 복귀하기 전 은퇴를 고려했던 페리시치의 진짜 성격은 모드리치에게도 여실히 드러났고 크로아티아의 전설은 3번이나 상한선에 놓였다. 토트넘은 머리를 가리고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몸싸움을 벌이는 참사를 빚었다.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오버랩이 손흥민을 괴롭히고 현장에서 무능해 보이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토트넘에서 플레이하세요. 이번에 문제는 그의 고국인 크로아티아였는데 그 해는 페널티킥으로만 골을 넣었다.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패한 크로아티아는 승점을 얻지 못해 탈락했다. 결국 그룹 최하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소니는 페리지 항공우주 음악 극작가인 왕선을 만나고 싶어 했다. 팬이 더 많았는데 손흥민은 그런 모습에 짜증을 내고 페리시치가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를 화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사람들은 방귀를 뀌고 실수를 하고 본색을 드러내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누구보다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TV360 채널의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팔로우와 구독을 클릭하세요.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은 페리시치 사건과 손흥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멋진 한국 남자의 외모를 자랑하는 미는 실력과 리더십, 인품까지 부족함이 없다. 제발, 욕심왕 페리시치는 지난 시즌 높은 지역을 오버랩하며 패스를 남기지 않고 스스로 득점을 시도했다. 손흥민은 주전 공격수 손흥민보다 좋은 플레이를 선보이며 이번 유로 2024 경기에서도 비슷한 플레이를 펼치다가 페르테의 기회에 실점하며 페리시치가 빠르게 침투했다. 사실 이번에 크로아티아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그들은 결승전의 디펜딩 챔피언인 소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죽음의 군대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번 스페인과 크로아티아의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 수비의 핵심인 로드리와 지난 10년간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히는 모드리치의 대결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라인베커 파비안 레우스 카티오는 쿠바의 세계적인 미드필더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찹을 예상한 스페인이 미드필더를 장악하고 마침내 크로아티아를 밀어붙였다. 전반 29분, 루이스가 전반 32분에 추가 시간을 추가했다. 바알의 득점으로 3골이 뒤진 크로아티아는 후반 11분 베테랑 윙어 페리시치를 투입해 변화를 줬다. 이날 페리식은 경기 2회에도 끈질기게 좌익수 돌파를 시도했다. 하지만 비교적 쉽게 상대에게 막혔다. 왼발 크로스를 상대가 완벽하게 잡아내며 페리스는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그러나 베테랑 페리스는 후반 35분에 또 포기하지 않았다. 페널티킥과 상대 골키퍼가 공을 잡은 뒤 왼발 크로스를 페트로비치에게 보냈고 페트로비치가 침착하게 공을 밀어 넣어 1에서 3을 만들었다. 그는 경기가 끝날 때 귀중한 추가골을 도왔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추진력 싸움이기 때문에 서두르게 된다. 남자는 최소한 무승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화를 읽어보니 결과가 달랐습니다. 페널티 지역에서 먼저 적발된 만의 골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크로아티아는 추격 능력을 잃었다. 그 순간 모드리치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페리시치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그리고 페리시치에게 한마디를 하자 모드리치는 재빨리 일어나 페리시치를 부드럽게 밀었다. 다행히 여기서 전쟁은 끝났지만 지나친 회피가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국가와 유럽 모두에게 보여주는 진실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잦은 사건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대표팀에서 베테랑 선수의 쓸데없는 플레이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은퇴 압력을 받고 있던 손흥민. 그의 플레이 스타일이 가장 크게 훼손된 것을 보고 실제로 페리시치를 위로하고 지지해 주었다. 페리시치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다시 선두를 차지하며 그라운드에 나섰다. 자신의 실수에 주목하는 상황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물론 손흥민은 팀원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경기가 끝난 직후에 크로아티아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크로아티아가 큰 경기를 펼쳤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가 훌륭한 선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일어나서 계속 잘 지내십시오.
적극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고 SNS 페리를 위로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여하는 이들조차 과거 상대 수비수였던 페드로 포로의 방식을 잊어버리고 있다. 페리스를 향해 SNS 형제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며 스페인 대표팀을 위해 기도했다. 우리는 여러분을 응원했고, 물론 대부분의 선수들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단지 가타스 팀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콘테 감독의 자식일 수도 있고, 욕심 많은 크로아티아 모델 페리시치가 짜증을 낼 수도 있지만 손흥민은 주변 누구보다 낫다. 그는 전팀 동료로서의 충성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더욱 놀라웠다. 지난 시즌 초반 자신을 많이 괴롭혔던 주인공 중 하나가 페리시치였기 때문이다. 그 자신의 의견으로는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왼쪽 측면 공격수로 활약하는 페리스의 호흡이 좋지 않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미 컨디션이 좋지 않은 손흥민은 더욱 고립됐다. 손흥민은 부진한 활약으로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 처음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비판은 국내 팬들 사이에서만 전해지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현지 언론에서도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존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콘테 감독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페리시치, 손흥민이 수비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많을 것이다. 이는 과거의 이야기다. 조페리스는 포탁 감독 밑에서 벤치 쪽으로 완전히 밀렸다. 그 이유는 윙어를 기용하지 않는 전통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페리시치를 고용할 필요가 없지만 실제로는 팀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페리시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을 떠나 인터밀란으로 복귀하거나 홈리그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훈련 중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성격이 강해 빅클럽인 토트넘에서 재활 후 복귀를 희망하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다. 올여름 열리는 유로 2024에 참가해 계속해서 경기에 임하고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즌이 끝날 무렵 저는 고국 크로아티아 내셔널리그 소속 클럽인 HNK 하이두 스플리트, HNK 헤이제이두 스플리트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4번째 국가대표로 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승낙을 하게 됐다. 유로로 150원 플러스 월급. 전성기 시절 이탈리아 인터밀란, 독일 바이에른 뮌헨 등 유럽 빅클럽에서 뛰었던 만큼 자신이 성장한 고향팀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뜻이 언론에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유로 2024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결국 그는 조국을 지키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크로아티아인과 동료들의 따가운 눈빛이 걱정됐을 것이다. 물론 바로 옆에서 그를 관찰하고 있던 소니의 눈에는 페리시치가 이 눈에 인간적으로 짓밟혔음에 틀림없다. 쉼표. 아마도 그는 그를 위로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불편할 정도로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한 손흥민에게서는 대단한 사람의 자태가 느껴졌다. 다른 하나는 소니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지네요. 아울러 토트넘 구단 홈페이지에는 2023-2024 시즌 이후 8개 선수와의 계약 종료가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떠나야 했던 1군 스타 4명은 에릭 다이어, 이반 페리시치, 라이언 세세뇽, 자펫 탄강이었다. 나머지 4명의 이름은 청소년 팀의 성숙한 선수들에 속하지만 찰리 세이어즈, 빌리 힙스, 키란 모르간 및 한 윌워프트 킹을 포함하여 더 이상 클럽에서 미래가 없습니다. 앞선 4명 중에는 다이어와 페리시치가 2024년 1월 토트넘을 임대로 떠나는 경우가 있다. 다이어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고 무가 영입하지 않은 페리시치는 하이두크 스플리트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둘 다 2023-24 시즌 이후 토트넘으로 복귀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다이어는 루스터에서 365번이나 뛰며 9년 반 동안 13골을 넣었습니다. 페리시치는 토트넘에서 50경기에 출전해 1골을 넣었습니다. 바이에른은 다이어를 완전히 구매하기를 원하고 하이두크 스플리트는
페리시치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며 이 이적에 대해 토트넘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리안 세세그논과 제펫 탕강위 경우 둘 다 유감스러운 출발입니다. 레프트백 세세뇽은 2019년 풀럼에서 토트넘으로 합류했습니다. 라이언은 57경기에 출전해 3골을 기록했습니다. 2020-2021 시즌에 세세뇽은 호펜하임에서 임대로 뛰게 됩니다. 부상은 속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이 수비수의 경력 발전을 방해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모두 그가 다음 시즌에 더 나은 행운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제펫은 토트넘의 청소년 훈련시설에서 자랐습니다. 자펫은 2019-2020 시즌 1군으로 데뷔했습니다. 당시 제펫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했습니다.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펫은 1군에서 정규 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없었으며 각각 웍스버그와 미롤로 임대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토트넘에서 15년을 보낸 뒤 떠나야 한다. 토트넘이 구단 역사상 가장 몸값이 비싼 신인 미드필더 탄기 음돔벨레와의 계약을 종료했다고 확인했다. 27세의 음돔벨레는 2019년 여름 리옹에서 6,200만 유로에 토트넘으로 이적해 팀 역사상 가장 비싼 계약이 됐다. 불행하게도 이 프랑스 미드필더는 토트넘에서 2시즌밖에 뛰지 못했고 이후 리옹, 나폴리,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갈라타사라이로 임대되었습니다. 음돔벨레는 토트넘에서 91경기에 출전해 10골 9도움을 기록했다. 음돔벨레는 실제로 2025년 여름까지 토트넘에 묶여있지만 양측이 협상을 벌여 올여름 곧 계약을 청산하기로 합의했다. 토트넘은 홈페이지를 통해 토트넘은 탄기 음돔벨레가 현재 임대 기간 종료 후 6월 30일부터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후 클럽을 떠날 것임을 확인했다. 탄기의 앞날을 기원한다 고 밝혔다. 음돔벨레는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아쉽게도 프리미어리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런던에 도착했을 때 음돔벨레는 고작 22세였으며 특히 리옹에서 공연한 이후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불행히도 그의 경력은 그 이후로 역전되었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는 음돔벨레는 2021년 이후 프랑스 국가대표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블레에서 7번 뛰었지만 골을 넣거나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TV360 채널의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시려면 구독과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